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이 서구의 어린이들은 기괴한 복장을 하고 음식을 다른 나라, 다른 동네로 얻어 먹으러 가는데 악녀로 변신한 저는 오늘 주식시장의 악재들을 다 물리치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의 악령들아 물러가라. 네, 근데 오늘 마치 할로윈데이 주식시장의 할로윈인 것 같은 이 모습으로 오늘 기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코스피 22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6%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 시작보다도 더 하락폭을 넓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84억 원, 4,58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오늘 1조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이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어제도 홀로 9,814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최근 하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 2%대 하락하며 사흘 만에 800선을 하회했습니다. 다음 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요. 지금 미 증시 선물도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연말 증시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오늘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방역 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도 있으시던데 오늘은 집콕으로 여의도 클래스 다음 주를 같이 대비해 주세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주식시장의 할로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하락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급등왕 전문가님과 스칼렛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맞이했는데 좀 증시가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를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떻게 좀 마감을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지수가 많이 빠져 어려웠는데, 일단 그 개인들이 참 상당히 좀 어렵게 또 시장을 바라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그 오른 종목들은 실제 일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하고, 그다음 일부 창투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일부가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거의 59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그 3분기에 일단 미국의 경제 자체가 보면은 거의 한 30% 이상 좀 GDP가 좀 회복되었다.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그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주요 그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상당히 보면은 긍정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의 그 반등의 요인이었는데 오늘 그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선물 자체가 급락을 보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주요한 그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 자체가 오늘 좀 붕괴가 됐는데 물론 이 부분 자체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해외 변수 그리고 국내적인 변수 같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일단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거의 8만 9천 명 정도 나온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나 또는 실제 여러 나라들이 보면은 일단은 좀 셧다운 가능성 일단 뭐 상당히 보면 봉쇄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실제 시장에 상당히 부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양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일단 매도한 물량이 거의 한 1조 한 9천억 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큰 폭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1조 한 8천억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물량 자체를 개인이 받았어요. 개인이 홀로 수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서 이 매도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왜 기관들은 꼭 외국인하고 저렇게 같이 합치해가지고 맹공을 퍼부을까? 특히나 장 마지막 무렵까지도 계속 좀 밀어붙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또 생각을 또 해보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투자 심리를 봤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 자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서 그 물량을 받아내기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생각되고요. 일단은 그런 가운데서도 원래 이제 실제 그 개인이 매수한 물량이 오늘 날짜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한 62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62조 원 정도가 개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드리겠습니다. 소나기 장세라는 한마디를 주셨고요. 해외 변수와 국내 장세의 조금 더 복합적인 악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에 개인만이 이렇게 받아낸 것에 대한 우려감. 자, 스카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바로 한마디요. 네, 그 기관한테 우리 개인들의 이 뚝심을 좀 배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계속 매도세를 보이다가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코스닥이 좀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발 악재로 인해서 그 해외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상당히 선방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좀 안도감을 가졌는데 오늘 또 완전히 또 반전을 해가지고 해외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이러한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또 이제 빅테크 실적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해외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매도, 그리고 코스피도 엄청나게 이제 폭탄을 투여를 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급락세를 보여준 안타까운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봉쇄 우려감들 때문입니다. 이제 먼저 주요국이 봉쇄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세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지방 국가들 확산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미 대선이 바로 앞으로 이제 임박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대선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러한 경계 심리들, 이것들이 시장에 압박하는 요인이 되면서 어제 상승 자리를 보여줬던 이제 해외 시장이 이제 선물 지수로서 오늘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선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이 좀 급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오늘 주요하게 또 20선 이탈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지금 투자자 같은 보시면 연속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다음 주 이 대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앵커님이 이제 할로윈 분장도 하시고 오늘 시장이 이제 할로윈 같은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할로윈 때 이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코너에서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좀 달콤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탕 같은 내용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네요. 스카이 전문가님. 갈대 같은 수급에 흔들리는 증시로 오늘 한마디 정리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드 1 들어가 볼게요. 매크로 클래스를 열겠습니다. 문을 열어보시죠. 네, 오늘 매크로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금요일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소감,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이 진행되기를 바라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급등광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네, 블랙
씁쓸럽네요. 저도 오늘 네, 네. 블랙옥과 블랙립 코스피 지수 어디로 고개를 돌릴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미 대선을 앞두고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좀 더 불확실성 다음 주까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또 하루에 양시장이 또 무너질지는 많이들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급동환 전문가님. 네, 일단 그 시장의 미국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금방 그래도 그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될지 참 오리무중입니다. 결과는 날지 알 수 없고 지금 미국의 일단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전망 자체는 뭐냐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트럼프가 맹추격을 해서 그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지든 이기든 어쨌든 근소한 차이로 해가지고 추격한 후에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표 차이로 조금 불리하게 되면은 결국 볼복선언 그것을 할 거다. 그게 좀 상당히 좀 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미국의 대선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날 앞으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변동성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가 어제 그저께 급락을 했고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적인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가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 국가 같은 경우 실제 보면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두 단위, 세 달 숫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가 좀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국내 경제에도 좀 주름을 끼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것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거나 또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거나 그런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수출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자체도 결국은 수출 채산 자체가 상당히 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양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3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든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일단 당정 함께 협의를 해서 일단 2년 유예하든가 아니면은 금액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조정하는가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일단 유력한 그런 여당의 또 지도부가 그런 또 내용들이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변동성 말씀드렸는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가 사실상은 1차적인 저항 자체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지지가 지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요. 왜냐하면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이중 천정에 대한 그런 확인이 결국은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지를 못 받으면 결국은 이중 천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직전 저점을 하회하고 양보를 만들어냈지만 바로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대응을 맞고 물론 직전 저점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특히 다우 같은 경우 하락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에서 하락갭을 만들었는데 하락갭이 나오고 나서 이틀 만에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건 추세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나왔던 하락폭의 정도 뒤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잠깐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가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가
얼마였냐면 2,260라인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대음봉을 맞았습니다. 일단 대음봉이란 건 뭐냐면은 항상 그 다음 날은 완충대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결국은 내일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직전 저점을 하야 한다면 역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습 자체가 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 자체가 결국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방 압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월요일 날 출연해서 하방이 높으니까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앤솔즈형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800라인이 무너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미 사실상 이미 그 완성이 돼 버렸어요. 언제냐면은 그날이 바로 요 날짜는 나오지 않는데 직전 저점 라인이죠. 네, 이 라인이 지금 잠깐만요. 직전 저점 라인이 위쪽으로 보면은 이 라인이죠. 800 라인. 그래서 깼다가 보면 3일 정도 반응이 나왔다가 결국 지금 오늘 또다시 이제 800 라인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헤드앤솔징이 완성이 되어버리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할 때에 제가 월요일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시장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린 바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 대응할 때에 어느 정도 그 지수에 대한 그 하방에서 확보하고 난 후에 확인한 후에 대응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월요일 정도에서 지수가 완충돼 나오고 화요일 전에서 또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를 좀 예견해 봤는데 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미국 증시는요, 다우가 하락갭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틀 안에 만회가 되지 않는다면 더 추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경고를 하락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지지대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양시장의 2차 지지대는 한 어느 정도를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이 지지대 추가 붕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지금 일단 1차적인 그 지지 라인 자체가 사실상은 아직은 코스피 같은 경우 2,260이니까 조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네네. 다만 다만 이제 이 정도부터면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 본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121동 평선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481 이평 라인도 있는데 실제 이런 그 자체 이동 평선 자체는 크게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은 반등점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점에 대한 최근의 그 하락의 기울기에 대해서 하락 강화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그 선을 그어본다면은 대충 그 잡아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2,150 라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까지 바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하락 자체가 이미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론 이것은 뭐 시장은 지나가 봐야 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월요일장 전후에서 완충대 그러니까 아래 위 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완충대가 나오고 도지형 모습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것은 나와 봐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일단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5일 정도는 조금 특히 주식을 보유하신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기다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난 후에 매수에 가담한 것이 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측면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더 급락보다는 월요일장의 경우 완충이 되어야 할 텐데 여기서 지지 라인을 확보 후 매수의 기회로 될 수도 있다. 사실 그 개인들은 뭐 어제 오늘 해서 뭐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 다음 주를 그래서 더 예의주시해서 지금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스칼렛 전문가님 도움 네. 좀 주세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하루 반등 바짝 주면 이제 그 다음날 또 충격을 주고 또 충격을 줘서 무서워가지고 매도를 하면 그 다음날 또
희망을 주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좀 예민하게 대응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 그간에 우리가 3월의 폭락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이후 그리고 그 상승장의 폭을 놓고 최근에 이 한 두세 달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 조정의 폭이 과히 이 상승의 폭에 대비를 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너무 이제 연속적으로 그냥 내달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몇 달간의 움직임을 놓고 보니까 그간에 이제 달릴 때는 그냥 너무 마냥 좋았는데 며칠간 흔들리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처음에 이제 갇혀있을 때는 답답하고 답답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이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 악재가 첫 번째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선, 가장 이제 임박한 건 대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이슈, 그리고 우리 아까 대주주 완화 요건, 강화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악재 요건이 그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건들이 보면은요 다 연말에는 다 해소가 될 요건들입니다. 시한이 있는 악재들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될 요건들이고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음 주면 무조건 누가 됐든지 간에 가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선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우리 불확실성 요소인 부양책. 이것도 이제 뭐 대선 전이냐 후냐였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시일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연말 그리고 연초 이 전후로 해서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불확실성 요소는 거의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면서 변동폭을 키우고 그리고 이 불안한 요소들은요 어찌 되었건 간에 한 달 내지는 두 달 사이에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자리는요 조금 멀리 놓고 보면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이 크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큰 기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너무 서두르시니까 당장 오늘 내일 수익을 내겠다. 나는 지금 잡아갖고 당장 내일 수익을 내야겠어. 라는 시각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시다 보니까 지금의 충격이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등시마다 일정 현금을 확보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지금 지점에 오히려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이 그간에 지금 우리가 일봉을 놓고 보면 많은 하락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5일선도 깨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하단에서부터 상승 이후에 지금 쉬는 움직임이거든요. 요 정도? 겨우 지금 한두 달 정도 횡보 조정을 받았을 뿐인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멀리 보면 우리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추가 부양책 지금 뭐 시일의 문제고 규모가 뭐 2조냐 아니냐 요 정도의 문제이지 향후 추가 부양책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내년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당분간 이 제로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도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연내냐 다음이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어쨌든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의 패닉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제라던가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전만큼의 패닉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위기를 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약간은 멀리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 시점이 우리가 나중에 놓고 보면 항상 부럽거든요. 지나고 나면 기회인데 그때 있으면 공포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오히려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 지금 길게 보면 쉬는 움직임 정도? 네. 네, 코스피 아까 차트 봤는데 5일선도 붕괴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일희일비하면 오늘은 정말 공포감인데 나중에 다시 돌이켜봤을 때 그건 기회였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물을 좀 받아낸 건 너무나 쓰라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섹터와 종목과 전략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정리합니다. 라운드 2에서 이어갈게요.
네, 악재들이 마감 시한이 있는 악재들이라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을게요.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이 할로윈 데이지만 밖에 나가시면 안 되고 이 방역 체제를 좀 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함께 지금 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콜라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로 같이 대비해 주시죠.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 이어서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급등어 전문가님께서 좀 더 섹터 전략에 집중해서 라운드 2를 준비해 주셨어요.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난 갈 길 간다. 자율주행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 강세 지속되나. 창투사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수익을 얻을만 하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급등어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창투사 관련주가 네. 어제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네. 이런 지금 자율주행과 창투사 관련주가 어떤 역할을 지금 이 흔들리는 장에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이 두 가지 일단 내용을 갖고 나온 것은 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갖고 나왔고요. 사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입니다. 내연 기관에도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자율주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소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제 보면은 그 자동차에 자율주행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라고 해서 테마에 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옥석을 좀 가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 봤을 때는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일단은 그동안에 좀 조정폭이 컸고, 또한 실제적으로 복합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투사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또 논했다고 그러시니까 사실 창투사는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업종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지난주하고 그다음 지난주에서 창투사를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고 또 실제 추천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들어갈 때는 뭐냐면은 항상 어떤 테마나 아니면 업종이나 주가가 움직일 때는 대장세가 먼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리고 주변의 종목들이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고 순환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최근에 창투사의 움직임 보게 되면은 딱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투사가 움직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난해 2017년도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일 때 우리기술 투자나 IS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종목 자체가 보면은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우리기술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최근에 순환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응할 때에 그런 테마성 종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정부의 정책과 또 연관되어 있으면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 종목들을 보면 정부 정책의 수혜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 보게 되면은 일단 거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혁신기업 육성에서 3년간 약 한 30조 정도를 일단 투입한다. 정부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촉진법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면은 창투사 관련 주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IPO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이나 중소형이나 IPO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크립토톤 관련해 가지고 또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IPO 관련해서 결국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업종이 창투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창투사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일단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몇 종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어제 상한가 나온 종목이 보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에 지금
등록이 지금 돼 있어서 네. 지금 TSL 인베스트먼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TS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예, 지금 급등원 그-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잖아요. 매수 종목이요. 예. 그런데 여기 아이고, 아쉽네요. 네. 예, 우리일 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먼저 번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예, 급등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따가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또 종목 진단할 때 그때 한번 점검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1단계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단계 상승 지금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직전에 있고 이 큰 그림을 본다면 주가 자체가 충분히 하락 조정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상승을 전환하는데 지금 이 파동률상 봤을 때는 현재 뭐냐면은 3파동 구간이 들어있어요. 3파동 구간 속에서 소파동이 3-3파동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죠. 선박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투자나 이런 창투자 종목들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역시 주가 자체가 1단계 상승과 그다음에 2단계 상승, 그러니까 파동률상 봤을 때 상당히 좀 강한 그 상승파에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주가 자체는 결국은 어느 정도 또 매기 자체가 집중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여러 가지 이슈와 그러니까 여기 TS 인베스트먼트도 띄워놨는데요. 일단 이런 상한가가 한 번씩 딱딱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느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주가에 또 관여를 하고 그래서 매입 유동성 자체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투사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시장 움직임 자체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좀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창투사 관련주가 빛나는데 우리는 이미 급등권 전문가님과 같이 선취회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가 몰라요. 저희가 미리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창투사 관련주들의 관심을 미리 갖자 해서 급등권 전문가님과 같이 종목을 매수한 바 있는데 잠시 후에도 종목 점검하도록 하고요. 또 어제 스칼렛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 창투사 관련주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 투자 관련한 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얘기로 또 풀었거든요. 네, 이렇게 두 맞습니다. 분이 통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오늘 더하기 자율주행은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네. 자 한번 주제를 좀 풀어가 볼까요, 스칼렛 전문가님? 네, 의견을요? 오늘 원래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그 미래 발전적인 테마 중에 하나죠. 근데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거, 오늘도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방문을 하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 산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23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 이 이야기를 또 한번 던지면서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테마는 조금 이제 이전과 좀 달라요. 이전에는 테마가 움직이면 정말 관련주다 하면 A부터 Z까지 쭉 우하고 그룹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정말 옥석이 좀 가려지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대장격인 종목들이 한두 종목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한 번 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군들만 좀 움직였다가도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히 매매하실 때 추격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와 함께 이제 자율주행과 함께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강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눌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그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간에 이제 급등을 보여줬던 테마들이 좀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일회성은 아니에요. 향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받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장주들은 지속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창투사주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로 그만큼 이 4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기존의 산업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에 이제 대기업들이라던가 이렇게 커다란 덩치들이 차지하고 있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정말 스타트업 기업들이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산업들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의 투자를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창투사들이죠. 그래서 어제
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아주 IB 투자를 말씀드리면서 아주 IB 투자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호실적을 냈던 이유도 뭐냐면 네. 바로 이런 그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언택트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바로 편입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과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큰 폭의 실적 상승을 했고 3분기 실적도 엄청 호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투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산업에서 발빠르게 투자를 하면서 그 같은 실적과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성장성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IPO 시장도 굉장히 뜨겁죠. 거기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기업의 실적 성장 자체도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져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수혜라는 부분에서도 아울러서 복합적인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유주행, 창투사, 테마 이상의 어느 정도의 그 먹거리 수익이 될지 살펴봤는데 종목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라운드 3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편안한 시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여의도 악녀로 변신한 저는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주식시장에 방해되는 악재들은 다 물러나라. 중고시장의 악령들아 물러나라. 네, 이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종목 수익 점검해 볼게요. 급등한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종목 창투사 관련주 네. 미리 선추매를 해서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네. 뭐였었죠? TS 인베스트먼트. 네, 변동성은 커요. 근데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 자체가 바닥권 탈피했고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이제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은 직전 고점 라인을 넘겼습니다.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에 좀 시초가 높게 출발했다가 바로 위로 들지 않고 일단 밀렸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 일단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창투사 관련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벤처 투자 인센티브 제도 본격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IPO들 기업들이 보면 IPO가 많이 되게 되면은 결코 관련해 가지고 또 창투사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런 지원책 자체는 곧 창투사의 재료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률은 이미 1차 수익 목표는 도달을 했고 돌파했지만은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이 지난 그러니까 2017년도 고점이죠. 고점 받을 때는 6,800원 선인데 지금 오늘 3,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일단 폭이 남아있지만은 상단으로 그냥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이 좋겠고요. 일정 부분은 추세적으로 대응해서 좀 더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더 올릴까요? 네, 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욕심내서? 건 좀 무리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매수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추세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목표해 주셨던 급등한 전문가님께서 설정했던 목표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그때 오늘 좀 하락이 나왔더라도 이미 목표가에 설정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네, 지금 네. 유튜브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렇게 약사장에 수익 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아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과 네.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장 최근의 종목인데 알소프트, 이 코로나와 네. 관련해서 네. 제시해 주셨는데 또 출발이 나쁘지가 않아요. 출발이 나쁘죠.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 네. 하필이면 오늘 시장에 빠지면서 조금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보면은 이제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이 밀리면서 거래 없이 지금 그야말로 그냥 쉰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쉬는 움직임이고 주요한 그 지지 라인은 훼손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점은 오히려 물리면 매수 지점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도한 급락이에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까지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 초에 만약에 약세 출발이 한 번 더 있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월요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초에 충분히 뭐 오늘 정도 눌리는 지점은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주요한 방향성을 좀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제시해드린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진행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좀 승부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공포감.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두 분의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금동환 전문가님. 네, 오늘 그 가져 나온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이요. 네.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일단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 그 종목이고요. 일단 원자력 사업이나 ISI 사업이나 항공 사업을 일단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항공기 부품 제조사 또는 그 원자력 발전 검사 및 방사선 관리 용역의 특화 관련 그 기업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 그 원자력 연구원에 따르면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건설한 원전의 사용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서 해체해야 되는데 원전 해체해야 될 그 기가 2020년대까지 약 183기 그리고 2030년대까지 이후 216기 정도가 일단 달아났는데 일단 원전 해체 관련해 가지고 2050년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총 약 한 44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종목을 지금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차트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1단계 그 상승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충분히 보였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충분히 보였고 그리고 중요한 라인입니다. 481평 라인 자체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대한 절반 정도 이제 그 조정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파동을 일단 시작하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곧 일단 3차 파동 자체가 이제 시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파동 구간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직전 고점 라인도 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지수가 좀 불안정하고 급락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포지션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적으로 많이 보인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하방의 삭반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의견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 시초가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잡아야 되는데요. 이왕이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네. 시초가 이후에 눌림목에서 항상 좀 매수하시라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의 그 특성상은 매수가가 시초가인데 그것도 좋지만 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도 권하고 예,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00원. 급등왕 전문가님의 첫 종목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저 유망주 클래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오산자이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이거는 진단키트주로 많이 유명한 종목이죠. 사실 이제 오산자이엘 자체는 진단키트주가 아닌데 이 자회사가 진단키트 승인을 받으면서 진단키트주로 엮이면서 많은 이제 부각이 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오산 헬스케어인데
오상 헬스케어가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움직임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즈 움직임들이 한창 좀 수그러들면서 최근엔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매출, 오상 헬스가 지금 2분기 매출이 굉장히 크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또 유럽발로 인해서 유럽, 미국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세가 막 늘어나면서 3분기에 4분기까지 매출 확대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지금 코스닥 상장을 지금 예비 상장 심사 청구를 하고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이 그 자회사 상장 이슈를 가진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 이슈, 그 상장이 진행이 되기 이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 기대감으로 상장하는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리를 놓고 봐도 네. 그간의 이제 단기 눌림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좀 충분히 쉰 다음에 지금 재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13,000원짜리 정도까지가 이제 단기 저항일 것 같고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임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상을 놓고 봐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앞서서 대량 거래 수반을 하면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이제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2차 상승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게 처음 이번 상승 자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첫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역사적 대량 거래가 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차 파동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구간일 것 같고요. 이거 내일 시초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초가 이하 자리로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으로 11,700원 정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시장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아쉬워요. 그래서 자꾸 내일이라고 얘기하세요. 내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휴장이 아쉽죠. 근데 내일 시초가,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11,700원의 손절가 오상자이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불기둥이 있길 바라며 금요일 밤은 불타는 금요일 우리 급등화 전문가님과 쭉 함께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 이번 주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탁 터져서 얼마나 또 기분 좋게 오늘 무료공개 네. 방송 함께 하세요.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음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따가 9시에 MTNW로 참여하시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들어가야겠어요. 네.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색 포털청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메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에서 급등왕 전문가님의 이번 주에 상한가 종목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다음 종목을 같이 후속타 종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무료 방송 참여도 함께 해주시고 저 노란톡으로도 노란톡 MTNW 급등왕 전문가님 그리고 샵 0988으로 급등왕 전문가님께 문자 전송도 가능합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또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도 함께 노란톡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또 샵 0988로 스칼렛 이하영 문자 전송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또 금요일에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의도 악녀루의 변신 주식 투자로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50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이 마치 할로윈같이 기괴한 금요일을 보냈지만 저희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수익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급등원 전문가님과 스칼렛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